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우리 적용 시공 관리 문제는 25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좀 범위가 제일 뭐랄까 광범위하게 이렇게 책정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게 이제 그 서로 그 수검자마다 좀씩 틀린 경향이 있는데, 어떤 분은 적용 일반에서 많이, 그러니까 계획 설계에서 많이 점수를 취득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애우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재료에서 그렇고, 적용 1이나 이쪽 건축, 토목, 그 다음에 식물, 농림, 농업 이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아마 이쪽 그 시공에서 점수를 좀 많이 얻고 그러거든요. 근데 보편적으로 봤을 때 일반 처음 적용을 접한 사람은 일반에서 많이 따고, 그렇지 않고 적용을 오랫동안 생각했던 사람들은 시공 관리에서 점수를 많이 딴다고 보시면, 취득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예. 자, 1번 그 시공에 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공은 그 뭐예요? 이미 우리가 설계를 했을 때, 설계에서도 이제 뭘로 나왔어요? 기본 설계하고 실시 설계가 있었죠. 그죠? 이 실시 설계에서 가지고 시공에 들어가는 게 되는 거죠. 정원이나 공원을 만드는 것으로부터 국토 전체를 대상 대규모의 조성하는 것, 우리 일상생활에 보다 편리하고 쾌적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뭐다? 적용 시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적용이라는 건 뭐였어요? 경관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 그래서 대규모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 자연공원을 틀 수가 있죠. 그죠? 예, 자연공원 설계는 우리가 하죠. 그죠? 관리는 누가 하게 돼요? 수목관리 같은 경우는 이제 산림 쪽에서 맡아서 많이 하게 되죠. 근데 경관 자체, 다시 말해서 수림대를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자연인 그대로 둔다 하면은 산림에서 처리하게 되고, 경제림을 조성을 해야 되겠다. 경관을 더 아름답게 해야 되겠다. 이러한 것은 우리에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쾌적하게, 그죠? 편리하고 쾌적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시공이란 얘기죠. 그건 뭐예요? 이용자들을 유치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용자들을 유치. 예. 이용자들이 안 오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우리는 공원을 만들 필요가 없고, 그죠? 도시공원이 됐던 자연공원이 됐던 주제공원이 됐던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죠. 바로 어떻게 한다? 편리하고 쾌적하게 만드는 것이다. 설계 도면하고 시방서 뭐였죠? 시방서는 두 개로 나눠졌었죠. 우리 적용 계획 설계할 때 나왔던 것이 뭐였어요? 시방서는 일반 시방서하고 그 다음에 특기 시방서가 있었고, 일반 시방서는 정부에서, 다시 말해서 건설교통부에서 만들어내는 것이고, 지금 국토교통부인가요? 예. 특기 시방서는 누가? 바로 설계자가 어떻게 했을 때 도면에서 나타낼 수 없는 것을 시방서에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해당 법규 계약 조건을 바탕으로 해서 각 자원과, 그죠? 시공 기술 및 관리 기술을 활용하여 계약한 금액과 기간 내에 적용 공사를 완성시키는 것을 바로 우리는 적용 시공이라고 한다. 적용 시공. 그 준공 날짜가 정해지잖아요. 그러면 건축도 마찬가지고 토목도 마찬가지고 우리 적용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떻게 준공 날짜에 맞춰서 완공을 시킬 수 있어야 된다. 이것도 하나의 뭐다? 적용이다. 적용 시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인간의 이용에 적합한 기능과 구조뿐만 아니라 아름다움을 구현하는 적용 본래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도록 뭐 해야 된다? 시공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냥 벽돌 싸가지고 길 만들고 기둥 만들고 폭을 하고 이게 아니고 뭐라는 얘기예요? 아름다움을 구현하는 적용 원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시공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공의 종류로 본다고 하면은 크게는 이제 기반 조성공사, 그 다음에 시설물공사, 식재공사, 유지관리공사 이렇게 보시는데, 자, 기반 조성은 지금 이만한 땅덩어리가 있다 하면은
그죠? 이만한 땅도 있다가 하면 여기에 이제 뭐 하수도, 상수도, 전기, 전화선 뭐 그렇죠? 예. 이런 것을 묻고 또 어디에는 마운딩을 처리하고 어디는 올로를 두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저기 뭐야 도랑을 파서 물을 빠지게 한다든가 아니면 앙거를 설치해 가지고 물을 빠지게 물이 잘 이렇게 흡수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뭐라고 그런다? 지방 조성공사죠. 기반을 조성하는. 그다음에 이제 시설물은 여기에다가 이제 집을 짓는다든가 아니면 어린이 놀이터를 만든다든가 이러한 것이 시설물 공사. 특히 뭐 버글러, 우리 벤치 뭐 그죠? 예.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이고 식경사는 뭐 다 아실 거고 이것들을 해놨을 때 유지관리공사라는 것은 시설물 유지하고 식물하고 또 달라질 수 있죠. 그죠? 예, 특히 이제 포장재, 시설물, 식물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으네요. 그 다음에 시공의 특성으로 보면은 생명력이 있는 식물재를 많이 사용하고 특히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것이 살아있는 식물이죠. 그죠? 예. 시설물의 미적, 기능적이고 안전성, 편의성을 도모해야 된다. 벤치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벤치가 누구나 앉아서 쉴 때 편안해야 되겠죠. 그죠? 예, 그러한 것을 강조된 거고 적용 수목은 정형적인 규격 표시가 있기 때문에 규격이 다른 나무들을 현장에서 검수하기는 없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이거 좀 표현 잘못된 것 같으네요. 전형적인 규격 표시가 없기 때문에 규격이 다른 그 검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 식물은 절대 정형화될 수는 없죠, 그죠? 똑같이 생긴 녀석을 뭐 수청으로 이렇게 만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시방서에 의해서 어느 정도의 유두리를 좀 준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검수할 때도 이 범위에서 검수를 해라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자 가로수를 심는다고 한다고 하면은 가로수의 키가 일정한 녀석들을 이렇게 심어야 되는데 이게 식물의 키를 이렇게 똑같은 것을 구입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 어떤 녀석은 몇 퍼센트 범위 내에서 어떤 녀석은 몇 퍼센트 범위 내에서 검수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거 시방서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다양하고 특수한 수정에 대한 일률적인 가격 책정이 곤란하므로 수목의 단가를 적용은 견적 가격에 의존하는 것이 많다 하는데 일반적인 수목은 이제 나라장터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보편화되어 있는 금액이 있고, 그죠? 근데 소나무를 예를 들어서 H 3.5 곱하기 W 뭐 2.0 또는 3.5 곱하기 R 10 이렇게 나왔다 하면은 이 두 종류를 놓고 얘기했을 때 가격이 차이가 엄청 날 수 있죠. 그죠? 얘는 미퉁만 그러니까 근원직경만 우리가 얘기하고 그냥 구매를 한다고 하면 수간폭까지는 신경을 안 써도 되는데 수간폭으로 나왔다고 하면 근원직경이 아니라 수간폭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게 더 비싸다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해서 어떠한 나무에 대한 견적에 의존하는 수가 많다는 얘기죠. 특히 이제 우리 얘기하는 시가로 구매하는 그러한 수목들 같은 경우는 가격이 천차만별이죠. 그죠? 잘 빠져있는 그러한 그 수목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격이 비싸게 나가고 일반적인 수목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가격 변화가 없이 균등하게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적용 시공하는데 나무 심는 게 어떨 때 보면은 그냥 일률적으로 이렇게 뭐랄까 표준 단가에 의해서 심는다고 본다고 하면은 또 시가에 의해 가지고 식재하는 그러한 수목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공원에 갔을 때 일률적으로 어린 이런 나무들만 식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디 보면은 소나무도 굉장히 10몇 메타, 20m 가까운 그러한 것도 식재가 돼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참조하시기 바라고. 실시 방법으로는 직영 방법하고 도급 방법 두 개로 나눠지는데 직영 방법은 어떻게? 내가 내 집 짓는 것이죠. 내가 내 공원 만들고 내 정원 만드는 것이죠. 그죠? 만일 서울시라고 하면 서울시가 그냥
서울시 공무원들로 해서 어떻게 한다?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물론 거기에 이제 그 적용 담당하시는 분들이 와서 만든다는 얘기죠. 뭐 행정 보시는 분들이 와서 만든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도급 방법은 어떻게 해요? 발주자, 서울시에서 발주한 것이 어떻게 한다? 업체에 의해서 그 조건을 갖춘 업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 도급계획 체결할 때는 계약과 약관 설계도서에 도급자에게 공사 완성 발주자에게 인도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도급자가 완성해서 발주자에게 인도하는 방법이다. 이 문제는 있잖아요. 이 문제는 우리 지금 시공에서도 나오고 관리에서도 나와요. 관리도 보면은 어떻게 한다? 지정 방식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서 이제 도급 방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군데에서 다 똑같은 문제 가지고 지속적으로 그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서 한번 이거 공부해 놓으면은 충분히 문제를 맞히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서 이제 직영 방식하고 도급 방식하고 장단점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보시자고요. 자, 직영 방식은 우리 직원들이 지금 내가 월급 주고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재빠르게 대응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연속성으로 해진다. 여기가 고장 났어. 이만큼이 지금 고장이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고장이 한 번 있었다, 두 번 있었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알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업무를 할 수 없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 직영 방식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지적사항을 명확하지 않고 검사가 어려운 업무라든가, 그 다음에 금액이 적고 간단해야 되겠죠. 자, 직영 방식에 만일에 지금 직영 방식으로 공헌을 한다 하면은, 자, 우리 뭐 조경관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전기하시는 분도 있어야 되고, 수도공사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다 월급을 주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 공사가 마치면 이 사람들을 해고하는가?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금액이 뭐 적고 간편한 업무나 할 수 있을 정도의 업무만 해야 되겠죠. 예. 그다음에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유지관리 업무는 이 직영 방식도 가능하겠죠. 해년마다 이렇게 했을 때. 그런데 이제 또 그러고 보니까 민간업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정부에서 공무원으로 다 관리할 수 그건 또 불가능하죠.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도급 방식으로 보자면 장기에 걸쳐서 단순 작업을 행하는 업무, 그 다음에 전문 지식, 기능, 자격이 요하는 업무. 우리 조경 업체들이 뭐예요? 전부 다 자격 조건이 맞아야 되죠. 시공업을 전문으로 한다 하면은 기사에 기능사 4명 이상을 확보를 해야 되고, 식재면을 가졌다 하면은 기능사 2명은 가져야 되고, 뭐예요? 지식을 가진 기능 자격을 가진 사람이 요하는 업무가 바로 도급 방식이겠죠. 그 다음에 규모가 크고 노력 재료들이 포함되는 업무, 관리 주체가 보유 시설로는 보유한 업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 가지고 있는 기계 가지고 못할 경우 우리는 보유하고 있는 거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직영 관리 인원으로서는 부족한 경우. 그래서 이 장단점으로 이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누구의 업무인가 이것을 놓고 얘기할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도급 방식으로 간다고 하면 시공자를 선정을 해야 되겠죠. 그죠? 시공자를 그러면 어떻게 선정을 해야 되느냐? 자, 공사 실시 방법에 따라서 도급 방법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공개 경쟁을 실시해서 시공자를 선정한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다. 수의 계약을. 자, 수의 계약이라는 것은 경쟁자의 입찰에 따르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상대편을 골라서 맞는 계약이다. 예정 가격에 비공개를 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 입찰을 단독적으로 참가하는 방식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수의계약은 도급자하고, 그죠? 도급자하고 그 다음에
의뢰인하고 이렇게 두 사람 상호간에 그 계약을 하게 되는 것이죠. 공개가 안 되는 거죠. 얼마에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이제 공개가 안 되는데 요즘은 이제 이런 돈이 지급되면은 여러 방법에서 공개되니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공개는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 수의계약은 지금 2천만 원 그 이내에서, 그러니까 2천만 원 아래로는 이제 수의계약을 좀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특별한 경우가 있죠. 특별한 경우에는 이제 외조항을 둬 가지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특허를 가지고 있다. 예, 특허권자다. 그러면은 우리 서울시에서 또는 경기도에서 또는 무슨 도에서라든가 시에서 여기에 가로수에 이렇게 꽃을 매달고 싶어. 근데 이 화분이 지금 여기에 매달린 화분이 특허권자야. 그런데 제가 특허권을 안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한테 특권을 빌려서 이렇게 하시오라고 하면은 돈을 이중으로 해야 돼요. 저도 남으니까는 할 수 있을 것이고 특허권자는 이익을 똑같이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특허권자하고 직접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2천만 원이거나 아니면 특허권자가 돼 있을 때 이렇을 때는 수의계약을 해도 법적인 하자가 없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 2천만 원이라는 액수는 또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편파적으로 한다고 하면은 1억 원짜리를 2천만 원씩 쪼개 분할을 시켜가지고 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2천만 원, 여기서 여기 작업은 2천만 원,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계약을 맺었다가 감사에 걸리고 막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자 수의계약이 그런 뜻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특명입찰이라는 것은 특명입찰은 건축주에 해당되는 공사에 가장 적절한 단일 도급업자를 지명하여 입찰하는 방식이다. 예.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요? 어떤 이 공사에는 이 업체가 제일 뭐라 그럴까 합당하다. 라고 판단됐을 때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거는 또 어떻게 보시자 하면은 전시회 같은 경우를 한번 보시자고요. 전시회를 해야 돼. 우리가 뭐 건축 박람회를 해야 돼. 또는 뭐 조경 박람회를 해야 돼. 이렇게 했을 때 또는 다른 일반적인 전시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도급에 붙였을 때는 이 사람들이 자격이 있는 그 어떤 경험이 없이 자기만 홍보하려고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뭐 어떤 그 협회 있죠. 예. 뭐 조경협회라든가 건축협회라든가 시설물협회라든가 뭐 이런 모임 단체에게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 계약을 특명입찰을 계약을 해가지고 거기 사람들만 해당되게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경쟁입찰 방식으로는 일반경쟁, 지명경찰, 제한경쟁입찰 또는 일괄입찰 이렇게 나눠지는데, 거기에서 이제 일반 경쟁입찰 같은 경우는 다수 희망자에게 모두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모두에게. 그래서 참가자 전체가 누구가 됐던 간에 그 공사에 입찰해 가지고 그 입찰 조건에 제일 합당한 사람, 그러니까는 뭐 최저 금액으로 천출하겠다, 아니면은 뭐 80%, 87%에서 적정한 금액으로 입찰을 한 자를 채택하겠다 하는 그러한 것이 일반 입찰에 되고, 그 다음에 지명 경쟁 입찰에는 건축가 규격에서 뭐 3개에서 7개 정도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하는 방식이다. 이건 뭔 얘기냐면요. 작년도 그 공사 수지에서 총 금액이 뭐 300억이다. 그러면 300억 업체에만 해당 기회를 주는 거죠. 기회를. 그러면 뭐 조경업체에서 1부터 7번째까지 또는 3번째까지 뭐 이렇게 구성해 가지고 7업체만 입찰에 응해라. 대규모 공사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잖아요. 대규모 공사한테 능력이 안 되는데 일반 경쟁 입찰에 붙여놓으면은 잘못하면은 길내 못하고 문제가 생기니까 이때는 이 정도의 규모를 갖고 이 정도의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자만 해라라는 것이 지명경쟁 입찰이고, 제한경쟁 입찰에는 계약 목적의 성질에 따라서 참가 자격을 제한 두는 거예요. 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자, 수원시에 지금
건설업 면허를 가진 자, 수원시의 면허를 가진 자. 그럼 수원시에서 뭐 살고 있던가 아니면은 면허를 가진 자니까 면허를 가진 자가 되겠죠. 그 사람들만 그럼 입찰을 붙여라. 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일괄 입찰 같은 경우는 이제 공사 설계서부터 시공 또는 분양까지 뭐 이것을 총괄 다 처리하는 것을 우리는 일괄 입찰이라고 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이제 입찰 이거 일괄 입찰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자, 뭐만 주면 되는 거예요? 아, 여기 땅이 있다. 이만큼이 있다. 여기다 공원을 만들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하면은 자, 설계를 해야 되겠죠. 그럼 우리 처음에 배웠던 대로 뭐 자연환경 분석하고 인문환경 경관 분석하고 거기서부터 기본 계획 세우고 해서 어떠한 공원을 만들겠다 해가지고 다음에 가서 시공을 하고, 그죠? 예. 그 다음에 전체를 입찰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보시면 되겠고, 순서는 입찰 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 현장 설명을 하고, 이 현장 설명은 또 이제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지면 현장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이러한 곳이다. 여기는 몇 번지고 이러한 곳이기 때문에 어쩌다. 아니면 현장에 가서 직접 할 수도 있어요. 또 상략할 수도 있어요. 또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시민회관 같은 데에서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현장에 가서 하는 것은 아니다는 얘기죠. 그리고 시공할 정도다 가면 A 지역이다. A 지역에 몇 번지다라고 한다 하면은 A 지역에 몇 번지 정도는 알고 입찰에 응하겠죠. 그죠? 응하겠죠.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가볼 거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현장 설명서에는 또 이러이러한 기능이 꼭 포함되어야 된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을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입찰하고 그 다음에 개찰하는 거죠. 자, 입찰할 때는 대부분 보면은 이제 감리가 있어요. 그렇죠? 없고, 입찰할 때는 감리가 없어요. 참조하시고, 대신에 이제 설계할 때라든가 개찰은 이건 뭐죠? 입찰자 10명이 있다 하면은 10명을 그 중에서 제일 타당한 1번하고 그 다음에 예비 후보 2번하고를 선택하는 행위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날탁자를 결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보면은 두 군데를 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한 군데를 하고 나머지는 혹시 1번이 계약을 성립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 다시 재입찰 붙일 수도 있죠. 그 다음에 계약 체결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시험 문제에 자주 낼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네요. 그죠? 입찰 순서 같은 경우. 자, 그 다음에 가서 이제 시공 계획. 그 전에 보시자고 하면은 시공주하고 시공자하고 또 구분이 되죠. 시공주는 직영공사의 경우에는 시공 주체가 돼서 시공주가 되지만은 도급 관계에 있어서는 입찰 또는 경제 이렇게 체결해 가지고 하는 자가 시공주가 되고, 시공자는 직영일 경우에는 시공주 전체의 시공자가 되지만은 도급공사에서는 시공주와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에 이임을 받은 자 또는 회사가 시공자가 되는 것이죠. 조금 혼선이 올 수 있는 그러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 발주자하고 설계자, 발주자는 공사 설계 시공에 의뢰한 자고, 그 다음에 설계자는 발주자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계획하고 그 다음에 설계 도면을 하고 시방서를 작성하는 자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가서 이제 시공 계획을 보자고 하면은 공사 도급에 체결하고, 시공자는 공사 착수일 전에 시공 계획서를 수립해야 되고, 시공 계획에서 시공 계획 재료, 그 다음에 장비 인원들에 대한 조달 및 공사 전체의 공정, 그죠? 공정에 대한 계획을 말하는데, 이러한 시공 계획을 설계, 도서, 계약서, 현장, 공사 현장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를 거쳐서 수립해야만이 공사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냥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하면은 어떨 때는 보면은 현장에 가면은 쓰레기가 그냥 산더미만 쌓여 있고 예상치 못한 거 있을 수 있죠. 바위가 있는 거. 바위 이거 어떻게 해요? 현장에 가봤더니, 공사 현장에 가봤더니 예상치 못한 바위가 이렇게 안반이 있는 게 이거 어떻게 해 이거.
갔다가 운반하려도 비싸고 하니 거기다 어떻게 설계 변경을 해서라도 그 자리에 놔버리는 게 나겠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다? 충분한 사전 조사를 해가지고 어떻게 된다? 시공 계획을 세워야 된다. 자, 품질, 원가, 공정, 안정이 시공 계획의 4대 목표라고 그런다고 보면은 이제 과정에서는 시공 계획 과정에서는 시공 계획의 계약 조건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죠. 자, 이것은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수익금하고 관련이 있죠. 수익금하고. 근데 조경공사에서 지금은 이제 그런 경우가 없었는데 전에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공사를 하다 말고 업자가 그냥 폐업 신청을 해버려요. 왜? 다시 말해서 계약 조건이 너무나 돈이 많이 든다든가 또 우리 수목 관리하면서 수목 같은 경우는 가식을 했다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점을 감안해야 되잖아요. 만일에 9월 15일 날 완공이다. 준공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은 9월 15일 날이라고 하면은 수목을 언제 마쳐야 되냐 하면 최소한 6월 31일 전에 마쳐야 되는데 그 다음에는 어떡하죠? 굉장히 더운 시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너무 증산 활동을 많이 하는 그런 시기에 나무를 심어야 된다 하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뭘 맞춰야 된다? 계약 조건을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 다음에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내력서 검토, 현장 그 사진이라든가 현장 가서 근데 그 공사 책임자는 현장 가가지고 충분히 검토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 그런 경우도 있죠. 딱 해서 이제 다 검토를 했는데 이렇게 전보 선택 전보 이렇게 가는 거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지금도 그게 많이 있는데 케이블선 가는 거 있죠. 예, 동네 케이블 TV인가요? 그 선 가는 것이 검사하고 났는데 케이블 TV선 이렇게 도를 관통하는 게 있었어요. 우리 그 나무 큰 게 들어가면서 굉장히 고생을 했죠. 그죠? 잘라버릴 수도 없는 거잖아요.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이 의뢰를 해도 이게 민간업체 간에 의뢰가 되면은 잘 안 들어줘요. 자기네들도 돈 들어가니까. 자, 이건 뭐라고 그랬어요? 현장에 들어가서 충분히 검토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설물 같은 경우 이제 숙소 전에는 이제 가설물을 지었는데 요즘은 컨테이너 박스 같은 경우로 갖다 이렇게 놓게 되기 때문에 숙소나 우리 기계 보관 장소 이런 것은 편히 쓸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작업 인원계 이건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인원이라든가 장비가 적당한 시기에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돈이죠. 예, 자금이 언제 얼마만큼이 투입돼야 된다는 것은 충분히 계획이고, 무엇보다 1번은 바로 안전관리죠. 안전관리. 예, 이건 변명도 없고 뭣도 없어요. 안전관리는. 특히나 우리 이제 조경하시는 분들은 뭐 기계에 의한 뭐 다침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큰 다침은 없는데 그래도 뭐라 그럴까? 안전관리가 제일 중요하죠. 그 다음에 공사 착수를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획 과정을 본다고 하면 사전 조사하고 기본 계획을 세우고 일정 계획을 세우고 가설 및 조달 계획을 세워야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자고 하면은 사전 조사라는 것은 어디예요?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되는데 현장 조사만이 사전 조사가 아니고 자, 지금의 인건비도 있을 거 그렇죠? 인건비 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서 재료비가 또 얼마가 들어가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1년 전 재료비하고 지금하고 같다고 생각하고 하면 안 되죠. 저 사람은 내가 가면 언제든지 싸게 줬어. 이거 가지고는 안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지금 봐서 일기 조건 7월 달에는 비가 안 왔어. 7월 달에는 비가 왔어. 이렇게 막무가내 하면 안 되죠. 그죠? 기상청에서 장기예보 나오는 것도 좀 뭐라 그럴까 참조를 해야 되고 이런 것이 뭐다? 전부 사전조사예요. 사전조사. 그 다음에 기본 계획은 자 이렇게 돼 있으니 오늘부터 작업이 시작이다 하면은 자 거기에 주둔하는 사람 그 다음에 작업자는 몇 명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작업을 할 것인가 이거 이제 공정표에 의해서 나오겠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설물 같은 경우는 필요한 컨테이너가 몇 평이다라고 한다면 그 평수에 맞게끔 갖다 놓으시면 되겠죠. 자, 요점 정리 보시자고요. 뭐라고요? 우리 시공 개념 같은 경우는 뭐 해야 돼요? 아름다워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정원에서 쾌적하고 편리한 것이 있어야 된다. 선정에서는 수의계약이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경쟁 입찰도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직영 방법은 누가 직접 관리하고 또는 직접 시공하는 것을 얘기하고 도급은 어느 회사에게 계약에 의해서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처리하는 거. 시공 계획을 세웠을 때는 이제 뭐 계약서를 검토한다든가 그 다음에 설계 도서 검토 그 다음에 가설물을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가서 시공 계획 과정은 사전조사, 기본계획, 일정계획, 그 다음에 가설물 조달 계획 등을 우리가 참조로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이제 시공의 기본적인 것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시공은 그냥 우리가 처음 다루는 거니까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계약을 하지 마시고 어떠한 일을 행사를 하는데 제일 처음에 무엇을 할 것이냐부터 시작을 해서 하는 행위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자, 여기서 제가 장담하지만 한 문제는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